2024년 늦가을 문경세제 단풍과의 만남은 내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 주었었다. 행여 만날 수 있을까를 의심하며 만났던 문경세제. 그 정상에서 11월의 마지막 단풍을 만났다. 정말 오랜만에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며 올가을 늦둥이 단풍을 만나러 가고 있다. 이처럼 갖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새벽을 깨우는 햇살은 무언가 꼭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해준다. 매년 예쁜 색깔로 치장했던 단풍 명소들이 유례없는 가을 폭염에 자기만의 빛깔을 찾지 못한 채 시들어가고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 멀지 않은 문경세제를 찾아가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거의 2시간 정도는 잡아야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워낙 전용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 1시간 만에 문경세제 일관문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주말이지만 그래도 일찍 도착한 관계로 일관문에서 가장 가까운 1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었는데 주차비는 무려 공짜란다. 문경세제 도립공원 은 2024년 1월부터 4개 주차장을 전면 무료 주차로 전환하였다 하며 이전에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2,000원의 주차비를 징수하였다고 한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1주차장도 빈자리가 훨씬 많아 보이며 참고로 1주차장 주차 대수는 307대라고 한다. 상가 뒤쪽으로는 문경의 진산, 주흥산이 우뚝 서있는 모습이 보인다. 주차장 옆 인도를 따라 일관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가로수로 심겨진 은행나무는 아직 초록빛이 더 많아 보이고 단풍나무는 지금 한창 짙은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 SNS에서 매일 문경세제 단풍 상황을 체크하곤 있었지만 조금은 기대할 수 있겠다 싶은 희망이 엿보인다. 오늘의 탐방 코스는 무장의 탐방로이긴 하지만 무릎 상태를 감안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주차장에서 시작하여 1관문을 지나 일단 2관문까지만 가보고 컨디션이 괜찮다면 3관문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왔다. 물론 3관문에서 고사리 주차장까지 내려가 택시로 원점에 귀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긴 했지만 택시비가 30,000원이라고 하거니와 3관문에서 원전 회귀하는 과정도 계속 내리막길이라서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 그 편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가로수로 심겨진 커다란 은행나무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잎이 다 떨어지고 없어 이미 가을이 깊어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은행나무 가로수 곁에 있는 선비의 상은 전통사회에서 지성과 인격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선비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한다. 이 상은 문경세제를 찾는 이들에게 한국인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관을 제시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아름다운 한국인을 상징한다고 한다. 활개를 표시한 둥근 광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6개의 선비와 관련된 그림과 시를 만들어 놓았다. 문경세제관리사무소는 그동안 관리 운영상 불가피하게 문경세제 내 일반 차량을 운행했으나 매연과 소음 등으로 민원이 잦아 2024년 3월 1일부터 전동차로 교체 운영하고 있으며 A코스는 옛길 박물관에서 오픈세트장까지 상시 운행하며 요금은 어른 기준으로 2,000원이고 C코스는 옛길 박물관에서 이관문까지 하루에 6번 운행하며 요금은 5,000원으로 주말 및 공휴일, 축제 기간과 7, 8월 및 10월부터 12월까지는 오픈 세트장까지만 운행하고 있다 한다. 전동차를 이용하면 1인당 1,000원의 문경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있어 문경세제는 물론 문경시관 내 어느 곳에서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전동차 매표소 건너편에는 문경시의 진산인 주흥산을 배경으로 전통 한옥 형태의 옛길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2024년의 마지막 가을의 끝자락을 잡기 위해 문경 세제를 찾아온 탐방객들의 움직임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문경미로 공원의 단풍은 이미 늦가을을 달리고 있는데 일관문으로 가는 길에 심겨진 단풍은 계절을 잊은 듯한 싱싱함이 자리지되고 있어 매우 대조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문경세제는 새도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의 세제 또는 한자어 조량으로 불리며 문경읍에 위치한 백두대간의 조령산을 넘는 고개로 조선시대 영남지방의 선비들이 문경세제를 넘어 과거시험을 보러 가면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고 새처럼 비상하여 높은 벼슬을 얻는다는 속설 때문에 많은 선비가 문경세제 고갯길로 과거시험을 보러 갔다고 한다. 이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정도로 많은 이들을 찾는 곳이며 일관문에서 상관문까지 완만하고 넓은 님도를 따라 6.7km를 오르게 된다. 문경세제 도립공원을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경세제 일관문인 주흘관의 동쪽으로는 주흘산이 우뚝 솟아있고 서쪽으로는 조령산이 길게 뻗어 있어 천혜의 요새임을 과시하듯 버티고 있다. 경북 100주년 타임캡슐 광장은 1996년 경북 탄생 100주년을 맞아 앞으로 400년 후 500주년이 되는 해인 2396년 10월 23일에 개봉하여 후손들에게 현재 경북인의 생활, 풍습, 문화 등 삶의 표본을 보여주고자 100품목 475종으로 분류 선정하여 첨성 대형 타임캡슐에 담아 유서 깊은 영남 제일문인 주흘관 뒤 지하 6m에 매설하였다고 한다.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은 한국방송공사가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사극 대하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 2000년 2월에 고려한 수도 개성의 송악산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옛길이 잘 보존되어 있는 문경세제 제1관문 뒤에 위치한 용사골에 건립하였던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사극 촬영장이라고 한다. 오픈세트장 관람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과 군인 등은 1,000원이나 문경 시민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다. 매표소 바로 뒤에는 옛날 선조들이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 곡식을 찧어 먹었던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다. 이제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 풍물로 신기하고 멋스러운 분위기가 늘 좋았었다. 물레방아는 큰 바퀴를 물의 힘으로 돌려 곡식을 찢는 방아로 큰 나무 바퀴를 가로지르는 굴대에 달린 나무가 고미를 끼운 방아채를 누르도록 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물레방아로 강원도 정선군 백전리에 있다고 한다.
물레 방어를 지나면서 요즘 건강에 좋다 하여 웬만한 관광지에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맨발 걷기 후에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널찍한 세족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몇 걸음 못 가 단풍나무가 늘어선 곳에는 이미 낙엽진 단풍잎이 수북히 쌓여 있어 문경세제에서 예쁜 단풍들을 마주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무색해 하고 있다. 드라마 오픈 세트장은 예전에 들렀을 때 보기도 했었지만 오늘 일정상 생략하기로 한다. (1724년에) 문경 현감으로 부임했던 고명규의 선정비가 길력 한반 절벽 10m 위에 새겨져 있어 신기한 마음에 한참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저런 곳에 비석을 새겨놓을 생각을 했을까? 신기하다. 주변에 앙성해진 나무들을 보며 2주 정도는 더 일찍 찾아왔어야 되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밀려든다. 삼관문까지 가는 동안 가을색 짙은 계곡 풍경과 함께 할 수 있어 모처럼 도심을 떠나 힐링할 수 있는 분위기라서 좋았다. 이곳은 안양과 영남의 길목에 위치하여 고려와 조선 초의 공용으로 출장하는 관리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던 조령원터라고 한다. 총 면적은 약 600평으로 문경세제에만 3곳의 원터가 전해지고 있다 한다. 여기서부터 이관문은 1.8km, 삼관문까지는 5.3km 남아있다. 그럼에도 이따금 단풍색이 남아있는 나무들을 만날 때면 보물이라도 얻은 듯한 기분이 되어 삼관문까지의 여정에 기대감이 살아나기도 한다. 일관문에서 약 1.9km 거리에 신임 경상감사와 이임하는 경상감사가 거북 모양의 관인을 인수인계하던 교기정이 자리하고 있는데, 교기정을 건립할 당시에 심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소나무 한 그루가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모양으로 써 있어 교기정이 운치를 한층 더해주고 있다. 교기정 앞에는 넓은 안반 사이로 깨끗하고 시원한 계곡물이 늘 풍부하게 흐르고 있어 교기정의 풍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색바른 늦가을의 문경 세제,
절정기의 화려함과 설레임은 아니지만 홀로 조용히 걸으며 힐링하기 좋은 분위기라서 은근 마음에 든다. 힐링이 뭐 별거든가. 마음 맞는 사람과 자연을 벗삼아 안온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최고의 하루가 아닐까 싶다. 이곳은 문경세제의 옛 과거길 중에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구간으로 옛날 선비들의 과거길을 생각하며 한번 걸어보고 싶어졌다. 그나마 이 길은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에 이만치 넓어졌으리라. 오래된 고목 밑둥이 해골처럼 숭숭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줄기 위의 가지들은 다른 나무들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또 한번 생각해야 한다. 숲속으로 접어든 이 임도와 달리 키 작은 단풍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고 아직 짙은 단풍색을 간직하고 있어 반갑기 그지없다. 열흘 정도만 일찍 찾았더라면 지금보다 화려한 단풍들을 마주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많이 아쉽다. 다시 큰 길로 나와 돌탑이 쭉 늘어선 쉼터에서 마치 돌탑으로 단절된 세상인 것처럼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표정을 바라본다. 휴식을 취하며 국민간 식인 양갱을 먹고 다시 길을 재촉한다. 조선 후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조심 필석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글자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암절벽과 단풍의 조화가 환상적인 풍경 아래 멋진 물레방아가 돌고 있어 그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은 홈이 패인 커다란 통나무 6개를 단계적으로 연결하여 수로로부터 충분한 양의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었다. 제2관문인 조국관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점에 커다란 바위 절벽을 지나 골짜기를 타고 웅장한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조국폭포가 자리 잡고 있다. 제2관문인 조국관 바로 앞에 전동차의 마지막 정류장이 있고 정류장을 지나 산깃을 긁따라 주흘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시작된다. 제2관문에서 3관문까지는 3.5km 남아있다. 무릎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되어 잠시 여기서 돌아갈까 갈등도 있었지만 3관문 정상까지 이런 인도를 따라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게 천천히 올라가면 될 것 같아 계속 가보기로 한다.
조국관을 지나자마자 나타나는 빽빽한 소나무 숲에는 여기저기 평상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날씨 좋고 풍경은 더없이 좋은 날, 오늘이라도 여길 찾아오길 정말 잘했단 생각이 든다. 한시를 우리말로 풀이하여 2개의 돌에 새겨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가끔 이렇게 단풍의 멋스러움이 남아있는 풍경을 만나는 순간들이 나의 무거운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있다. 예전부터 문경 지역에 구비되어 오던 문경세제 아리랑을 돌에 새기고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데 들어보진 못했었다. 그래서 SNS에서 문경세제 아리랑을 찾아 초반부만 맛보기로 들어본다. 그럼에도 인도에서 바라보는 대부분의 단풍들은 나무에 붙어있는 채 바싹 말라 있어 때늦은 방문의 아쉬움만 커간다. 이따금 만나는 청정 계곡물과 맑은 물소리는 자연으로부터 맑은 에너지를 전달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진다. 고사리 주차장에서 출발한 듯한 단체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조용하던 숲길이 소란스러워졌다. 되돌아보니 그땐 때늦은 방문을 아쉬워하며 이렇게 아름다운 늦가을의 정취를 제대로 못 느끼고 걸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은 마음이다. 일제강점기의 자원이 부족한 일본의 강제 동원된 한국인이 연료원인 송진을 채취하기 위해 소나무에 상처를 낸 흔적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삼관문이 1.2km 남아있는 지점에 있는 동화원 휴게소 입구를 중심으로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진 풍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동화원 휴게소 입구 갈래길에 있는 이 단풍나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화려한 색상이 남아있고 서 있는 위치도 사진 찍기 적당해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동화원 휴게소로 가는 길은 일정한 간격으로 통나무에 작은 항아리를 올려놓고 야간에 불을 밝힐 수 있게 해놓아 어딘가 예술한 운치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이런 깊은 숲속에 이처럼 아늑하고 고풍스런 휴게소라니 그래서 더욱 신비스런 느낌마저 든다. 휴게소로 가는 길 주변은 잘 꾸며놓은 정원을 방불케 해 이 깊은 산 중에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마저 든다. 소나무 울창한 숲속에서 아름다운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동화원 휴게소로 가는 길은 마패봉으로 올라가는 길과 같고 3관문까지는 1.2km, 1관문까지는 5.6km 거리다. 동화원 휴게소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풍경들과는 다르게 주변 풍경들의 생기가 살아나고 단풍 색깔도 진한 선홍색에 가까운 모습들이 많아 보여 멋진 단풍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접었던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숲속에서 작은 키의 단풍들을 감상할 생각으로 숲속을 걷는 사람들도 눈에 띄고 있다.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늘어선 화려한 단풍에 감탄사가 저절로 튀어나온다. 사실은 이런 모습, 이런 풍경을 보기 위해 문경세제를 찾았던 것인데 내년에는 좀 더 적당한 시기를 택해 다시 찾아봐야겠다. 옛날 과거를 보기 위해 선비들이 문경세제를 힘들게 넘었던 길이라는데 낙동강 발원지도 있다고 하니 이따가 내려올 때 이 숲길로 내려와야겠다. 상식적으로는 고지대에 단풍이 먼저 떨어져야 하는 것이 정석인데 이곳에서는 그런 자연의 섭리가 통하지 않는 곳인가 보다.
이 멋진 단풍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었더니 탄성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저 아래 계곡에서는 생을 다한 낙엽들이 후두둑 바람에 날리고 있다. 난 뒤에 있는 줄 알고 계속 기다렸네. 차차기 가면서. 일관문의 해발 고도가 244m에 삼관문 조령관의 고도는 640m로 고도차가 겨우 396m에 거리가 6.5km인 것을 감안하면 올라오는 경사가 얼마나 완만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동화원 휴게소부터 마지막 약 1km 구간은 다소 경사도가 높아 체력안 배를 하며 능력껏 걸어 올라가야 한다. 옛날 과거길이 있는 계곡 주변으로는 작은 단풍나무가 아직도 단풍색을 잘 간직하고 있어 이따가 내려갈 때는 저 계곡길로 내려가야겠다 맘 먹고 있다. 옛 새집길은 나는 새도 힘들어 쉬어갈 정도로 애환이 많았던 길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단단하게 다져진 흙길의 경사가 완만하여 누구나 어렵지 않게 삼관문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다 한다. 드디어 삼관문인 조령관이 보인다. 삼관문은 회사 다닐 때도 직원들과 여러 번 들렀었던 아주 익숙한 곳이었고 최근에는 조령산 등산 후에 이곳으로 하산하여 고사리 주차장으로 내려가 택시로 이화령 휴게소로 이동하였던 기억이 있다. 화장실이 있는 공간에도 단풍나무들이 아직 밝은 색깔을 유지하고 있어 여기까지 힘들게 찾아온 방문객에게 작은 기쁨을 전해주고 있다. 하늘 예쁜 늦가을 문경세제, 바라볼수록 도파민이 솟아오를 것만 같은 기분 좋은 날이다. 삼관문인 조령관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의 경계가 되는 관문으로 이 조령관을 통과하면 충청북도 괴산군으로 들어서게 된다. 삼관문을 나서면서 바로 이정표가 있는데 이 관문까지는 3.5km, 고사리 마을까지는 2.2km로 표기되어 있다. 고사리 마을까지 다녀올까도 생각했었지만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삼관문에서 잠시 점심 식사를 하며 휴식한 다음 다시 문경세제도립공원 1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할 생각이다. 충청북도 방면 삼관문 주변에도 단풍 색깔이 많이 남아있어 기분이 좋아진다. 백도대간 조령이라는 표석 아래 글씨를 보면 조령에 대하여 자세히 적혀 있다.
이거 하나. 저번에 가니까 현충사에도 꽃 몇 개 많이 폈던데. 물론 색깔이 발해서 칙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단풍을 반기며 즐거워하고 있다. 예예예. 예, 모델 그렇지 그렇지. 딱 울리고 뭐. 점심때가 되어 여기저기 관광객들이 먹거리를 펼쳐놓고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나도 어디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챙겨올 콩살기 떡이랑 과일 등으로 점심 식사를 해야겠다. 나는 김밥이나 일반 도시락보다 콩살기 떡을 더 좋아한다. 점심 식사 후 다시 조령관을 지나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현관문에도 휴게소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다. 하여 호기심에 가보았지만 들르진 않고 대충 둘러보기만 했다. 내려가면서 보는 풍경은 올라올 때와는 완연하게 다른 모습이라 흥미로웠고 관광객들도 훨씬 많이 늘어난 느낌이다. 돌아갈 때는 옛 과거길로에서 단풍이나 낙동강 발원지 등을 보며 계곡으로 가보자. 옛 과거길 입구에 낙동강 발원지와 책바위에 대한 알림판을 설치해 놓았다.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 환향하는 길이라는데 과연 금이 환향만 있었을까?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늘도 있는 법. 낙방 선비는 다음을 기약하며 하염없이 세월만 낙지 않았을까 싶다. 이 골짜기의 단풍들은 임도에서 만났던 단풍보다 훨씬 밝고 깨끗한 색상을 품고 있어 늦게라도 잘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진다.
문경세제 책방위는 조령관에서 조국관 방향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돌탑으로 옛날 과거길에 오르던 선비들이 이 책바위 앞에서 장원급제를 빌었다고 전해지며 이 책바위는 지금도 영험하다는 소문이 있어 자녀의 건강과 성적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해마다 입시철이면 자녀가 좋은 성적으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염원하는 부모들이 합격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긴 소원리본을 새끼줄에 달아놓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454년) 단종 2년에 간행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낙동강 발원지를 태백 황지와 영주 소백산 그리고 문경의 이곳 이렇게 세 곳을 발원지로 기록하고 있다. 문경의 낙동강 발원지에는 작은 운동이 위쪽에서 조금씩 샘물이 흘러나오고 떨어진 낙엽들이 운동이 대부분을 덮고 있어 특별히 볼만한 것은 없었지만 낙동강 발원지 중 한 곳이라는 의미로 눈에 담아본다. 뒤늦게 도착한 단체 관광객들이 옛 과거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다시 인도로 내려와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 관문을 지나고부터는 부쩍 많아진 관광객들로 마치 단풍축제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다. 이미 단풍이 다 지고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임에도 이렇게 많은데 10월 말부터 11월 초 단풍 절정기에는 많은 액낙 인파로 들어오는 길이 매우 혼잡하여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방문해야 한다고 한다. 원래 여기는 그냥 맨발로 오늘 주차장에서 삼관문까지 약 15km의 인도를 비록 단풍은 색이 바래고 말라 있었지만 그나마 삼관문 주변에서 아직 밝은 모습으로 나를 반겨준 단풍들로 많은 위안과 즐거움을 얻었고 편안한 걸음으로 잘 다녀오긴 했지만 내년 10월 말쯤에는 혼잡한 행락객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단풍 절정기를 택해 다시 방문하여 진정한 문경세제의 멋진 단풍을 만나고 싶다.